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과 소년보호 재판에 대한 제가 이제 서울 파이낸스에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폭력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이제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보시면 형사상 범죄 개념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제 보호 처분 내지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들에서 설명을 학교 폭력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학교 폭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 학교 폭력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모두 다 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학교 폭력 중에서도 한 요 정도 부분이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정도 부분은 학교 폭력에 해당하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형사 고소를 통해서 소년부로 송치가 됐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는 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지금 이 문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학교 폭력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가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이므로 경찰 혹은 검찰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기보다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서 이제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년보호 재판이 뭔지 한번 보게 되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년보호 재판은 보호 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년보호 재판의 대상을 보게 되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 다음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범죄소년, 그 다음에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우려가 있는 우범 소년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상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은 연령에 따라서 그냥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될 뿐 일반적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소년부 판사는 사안을 심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소년에 대해서 이거 길게 적혀야 되는데 그냥 보호자 감호 위탁입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그 다음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년보호시설이나 그 아동복지시설의 감호 위탁, 그 다음에 의료재활 소년원 위탁, 그 다음에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이렇게 중 어느 하나의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호 처분은 말 그대로 보호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아니고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해 학생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경우죠. 억울한 경우 이런 나는 억울하게 이제 말 그대로 형사 고소를 당한 거죠. 학교 폭력도 아니고 형사 고소도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범죄를 해당한 사실도 없는데 억울하게 말 그대로 고소당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다음에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 없음 내지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를 받은 조치결정 통보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불처분 등 이건 일반 형사재판에서 무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처분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강조드리지만 이거 그냥 무작정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자녀 일이다 보니까 억울한 경우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 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래도 재판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이거는 뭐 억울하지 않은 경우죠.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경우죠. 피해 학생에게. 그럼 피해 학생에게 보내는 사과문,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 그 다음에 추후 보호소년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모님의 탄원서. 요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요거 반성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학생과 합의가 된 경우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해야지 이제 가벼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생각보다 준비할 거 많습니다. 이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출할 반성문 반성문 쓰라고 하시면 한 부 쓰시는 분들인데 한 부 쓰라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탄원서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그 탄원서 내용도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이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이게 탄원서인지 말 그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건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탄원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요거에 중점을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계속 보게 되면 최근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이렇게 하향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형사처벌을 받는 형법이 적용되는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넓히자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시면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하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의 저지르는 범죄에 준하거나 오히려 더 잔인해지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춰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소년부 재판도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서 엄중한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많이 가면 정말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선은 뭐 그래도 재판인데 복장이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뭐 부모님들도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소년원 송치나 이런 거 되고 나오면 이제 막 그 바깥에서 울고불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는 정말 엄중한 처분 나옵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사건을 함께 좀 잘 대응해야 됩니다. 이거 뭐 이론적으로는 뭐 학폭위는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소년부 재판은 형사 절차, 이렇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학폭위에서 조치받은 거 없으면 이거 갖다 내면은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대응할 때 함께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쫙 설명드린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교폭력이나 소년보호 재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나 일반적인 행정 절차 이런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거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거 두 가지 꼭 확인하시고 제가 소년보호 재판이 나왔으니까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세 번째로는 다양한 소년보호 재판을 진행한 변호사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